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 와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좀 예상보다 이제 1시간이나 더 길어져가지고 시간에 차질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간담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만나본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내 아이가 자라나서 홀로 독립된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자녀 교육의 모든 것들의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서 제가 이제 자꾸 자녀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두뇌를 사용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들 뿐만 아니라요, 어른이 된 부모인 나로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결정은 내가 내려야지 그게 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뇌의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이제 다르게 바꿔가지고 지난번도 저는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께서 접근하시는 방법,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종합해서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아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는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의 스승이 되었을 때 실제로 아이들의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생각 자체가 넓어지면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두뇌의 10%도 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10% 활용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가 주어진 시간에 쓰는 두뇌의 그런 부분이 10%일 뿐이지 실제로는 두뇌 모든 부분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뇌과학자였는지 누구였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뇌과학자였는지 그 사람 모든 부분을 다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동의를 하냐면,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보면은 뇌가 구조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그 시각을 감지해 가지고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그 시각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후각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청각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이렇게 두뇌는 부분별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따지자고 본다면,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고 그게 머릿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니까 맞죠. 100% 다 쓰겠죠. 후각도 그렇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후각의 그 감각 정도에 따라서 그 들어오는 감도가 좀 세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쓴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100% 활용이 되죠. 그 부분은요. 그런데 이게 두뇌의 영역 중에서 기억력하고 사고력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특히 사고력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도 채 못 쓴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왜 그런지와 이게 자녀들 교육에서 부모님들께 왜 이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이걸 바탕으로 이제 스승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10%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저는 기준이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뇌의 영역을 뭘로 나누냐면요, 지식을
지식을 기억하는 부분과 사고력, 요게 이제 뭐냐면 생각이죠. 네. 요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사고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10%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두뇌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이 금방 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과다라고 하는 지식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과를 딱 보고, 아, 이게 사과구나 라고 하는 이해력,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써먹을 수도 있죠. 나중에 가서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사과를 처음 본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 과일이 사과라는 과일이야 라고 가르칠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 과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두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을 담당하는 두뇌의 영역이 따로 있듯이 지식을 담당하는 영역도 두뇌에서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인간만의 어떤 기억력이 많고 뭐 지식이 많으면은 인간의 그 두뇌가 많이 발달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요.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신호를 줄 때 그리고 앉아라고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손으로 신호를 주면은 얘네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 따라하죠. 개들도 이해력이 있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써먹습니다. 물론 말은 못하지만요. 네.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두뇌의 능력이 아니라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써먹죠. 독수리를 독수리라고 불러서 그거를 신호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배워서 써먹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을 배워서 이해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걸 써먹는 것은 동물들까지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뇌의 영역이지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우선 상황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 예. 상황을 관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거지? 라고 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하면 뭐를 하죠?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내립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요. 이게 일련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진짜 사고력, 이게 생각이라는 겁니다. 앞에와는 좀 다르죠. 예. 이게 내가 하나씩 이끌어가면서 결정을 낼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내리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는 바로 분석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왜라고 하는 것, 어떻게, 무엇 때문에 등등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에는 질문이 하나의 핵심 요소죠. 관찰도 물론 다 핵심 요소지만 질문까지 포함해서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련의 그 질문이나 서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일련의 그 사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단순하게 이해력을 통해서 사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죠? 사과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사과?
빨갛네. 안 해봤더니 씨는 가운데 있고 꼭지가 달려 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색깔을 봤더니 중간에 빨갛게 나는데 또 한쪽은 푸르스름하고, 이것이 가을이 되기 전에는 푸른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서 빨간색이 되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를 가지고선 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 내용을 관찰하다 보면은,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사과는 여름에 파랬다가 가을 되면 빨개지나? 이러한 질문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실험도 하고 예측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바로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이쪽은 어떻죠? 사과를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신호체계를 써먹듯이 사과를 써먹고 그걸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여기에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했을 때 왜 사과는 이런 맛이 나지? 왜 익지 않았을 때는 신맛도 강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점 단맛이 나오지?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오지?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공부 방법들에서 있었죠. 내가 누군가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저런 것을 들고 나왔지? 무엇이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바로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늘과 끝이죠.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천지차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떠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 그래서 사고력이 꼭 동반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반대로 사고력을 가지고 지식을 다루잖아요. 저는 이제 개념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력을 가지고 사과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하고 맛을 분석을 하고 색깔을 분석하고 그러면은 이게 과일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변하고 그 안에 지식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죠. 이 과정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지식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과는 달고 맛있고 신맛이 나고 가을에는 파랗다가 겨울에 빨개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여기는 조건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지식을 다루게 되면은 지식이라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재미도 느껴지고 공부에 흥미를 느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차 공부에 흥미를 느껴갈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과정이 점점점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식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지식만 가진 사람인지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질문 몇 번만 던져보면 됩니다. 사과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지식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인은 사고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숭이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고력이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사과가 무엇이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게 사랑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사랑이고 저렇게 하면은 이거는 애증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애증이 뭐야? 사랑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식인, 원숭이와 큰 차이 없는 두뇌 속에 지식은 있지만 그게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서 받아온 그런 지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오느냐? 사과가 뭐야?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과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모르는 거를 접한다.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요. 그리고 사과가 딱 앞에 있으면 한번 살펴보지 그러면서 사과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익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화 시켰다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뭐 후에 다시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녀들을 사고력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어떤 한 아이. 여기서 제가 그랬죠. 결정을 내리는 사람,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결정권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 예,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시험 잘 봐서 갔을 때는 줄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자기 스스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전에 부모님들 스스로를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